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차장입니다. 또 아침이 이제 밝아왔네요. 벌써 토요일이고요. 토요일 1교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6시인데 요즘은 6시도 환합니다. 벌써 환해가지고 옛날같이 뭐 깜깜한 밤도 아니고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피곤하더라도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요. 응? 정신 바짝 차리고 또 하루를 시작해야지 또 좋은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응? 이 비몽사몽하는 정신으로는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게 참 쉽지가 않죠. 하여튼 밖에 나가서 좀 힐링 좀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산책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줄 거예요. 이 자연이 주는 그 기운이 상당히 무시 못합니다. 자연이 주는 기운. 천회장도 밖에 나가가지고 한번 산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싫어하는 감정은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싫어하는 감정. 좋아하는 감정도 있지만 특히 싫어하는 감정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감정은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마라. 이 살다 보면은 이거 싫은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만나다 보니까 별로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어요. 별로네 하면서도 생각하게 될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누군가를 싫어하는 감정은 되도록 입 밖에 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바뀔 수가 있어요. 어쩌면 오해를 했을 수도 있고 그냥 내 기분이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더라도 시간이 충분히 흐르고 나면은 악감정은 휘발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심지어는 그를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만약 내가 남들에게 그러한 악감정을 얘기한 적이 있다면은 그들은 내가 언제까지나 계속 그 사람을 싫어한다고 생각할 것이에요. 내가 일순간 느꼈던 감정을 그들은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와의 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오해를 이제 바로 잡으려면은 처음 만난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드리는 노력의 몇 배를 더 드려야 합니다. 0이 아니라 마이너스에서 시작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겠죠. 그러니 누군가가 괜히 싫고 미울 때는 그 감정을 함부로 떠들고 다니지 마십시오. 정 함께 있기 어렵다면 조용히 자리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완전 충분합니다. 결국 사람 일이라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에요. 번지르르한 그런 백마디 말보다는 묵직한 침묵이 더 나은 법입니다. 묵직한 침묵. 이게 핵심인 것 같네. 하여튼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도 한번 노력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뭐 아주 귀가 따갑도록 할 테니까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계현 사장, 재밌는 분인데 스스로 주인공으로서 결정할 수가 있고 실패할 자유가 보장되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삼성 반도체의 문화다. 안정감. 일단은 경계현 그 DS 부분 사장이 반도체 인재 발굴을 위해서 어제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를 찾았어요. 경 사장은 학생들한테 꿈 실현을 위한 그 만시간의 법칙과 삼성의 유연한 조직 문화 등을 강조를 합니다. 그는 이날 오후 3시 한 26분에 베이지색의 정장을 입고 연세대에 도착을 했어요. 강연 준비를 위해서 대기실로 향하던 경 사장은 어떤 내용을 준비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들어보시면 안다. 그렇게 웃으면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이날 강의는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재료과학과 반도체 소자 등의 그 학부생하고 관련 연구실 소속의 대학원생들이 경 사장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찾았고 학생증을 통한 신분 확인 후에 강의실로 이제 입장을 하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보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강의 시작 5분 전에 약 3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제3공학관 C040이 꽉 차자 연대 측은 급하게 영상 설비를 연결해가지고 타 강의실을 빌려서 학생들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했고요. 강연에는 약 5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제 몰렸다고 합니다. 경 사장은 꿈과 행복의 삼성 반도체,
이 지속 가능한 그 미래라는 주제로 삼성전자하고 반도체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는 지난달 초 그 진행한 카이스트 강연과 같은 주제네요. 우수한 인재들에게 삼성전자 DS 부문을 소개하고 반도체 사업에 관심을 갖게 하고자 기획한 강연인데 경 사장은 젊은 인재 확보를 위해서 유연한 조직 문화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경 사장은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스스로 주인공으로서 결정할 수 있고 실패할 자유가 보장되는 심리적 안정감이 DS 부문의 문화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행복하게 일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회사 경쟁력에 원천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특히 회사보다 개인의 행복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요. 경 사장은 우리 회사 기준으로 CL3 과장일 때 당시 2020년 몇천억 불 비전 같은 걸 보고 나랑 무슨 상관이지? 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잘 되는 것보다는 회사 임직원이 개개인이 행복을 느끼고 잘 됐으면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의 사장이 된 비결로는 보니까 만시간의 법칙, 독서, 실패 등을 꼽았네요. 그는 모르는 그 분야도 4년 동안 꾸준하게 매달리니까 되더라. 집중과 노력의 시간을 강조를 했습니다. 또 독서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하는 힘이 있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찾게 된다고 하죠. 어려운 것, 이상한 것도 많이 해보면서 실패를 겪었고 좋은 상사를 만난 행운도 작용했다고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챗 GPT 등 그 인공지능 AI 등의 성장성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는데 삼성에서도 내년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경 사장은 챗 GPT 사용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난 써야 된다고 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6년째 엔지니어가 60분 걸려서 코드를 짠다면은 챗 GPT는 10분 만에 코드 짜고 검증까지 마친다고 하죠. 내년부터는 삼성에서도 어떤 방식으로도 쓸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이제 언급을 해요. 삼성은 최근에 본격적인 초거대 AI 그 개발에 착수를 합니다. 외부 AI에 의존하지 않고 이 보안 문제가 없는 자체 AI를 개발해서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삼성은 챗 GPT를 도입했다가 지난 4월 내부 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사내 PC를 통해서 챗 GPT를 비롯한 생성형 AI 사용을 일시적으로 금지한 상태입니다. 삼성이 경쟁사 TSMC 고객들을 가져오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경 사장은 그 파운드리 사업을 호텔업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객을 뺏기지 않으면서 그 고객을 가져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텔에 갈 때 지어지기도 전에 돈 내고 가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공간을 먼저 만들고 다양한 고객들에 맞춰서 여러 가지 서비스나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삼성이 방도 적고 서비스도 부족했다. 그걸 뒤집어 보면은 좋은 방을 만들어야 한다고 배웠고 이 파운드리 사업을 하려면은 IP 디자인 서비스 등의 그런 서비스 정책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있다고 강조를 해요. 아울러서 우리가 돈을 많이 줘야 하지만은 다양한 IP 벤더들과 빅딜을 통해서 IP를 많이 확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나노, 2나노 이렇게 개발 속도도 높여가고 있고 디자인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여러 서비스도 구축했다고 밝혔어요. 경 사장은 고객들이 느끼는 장점인 메모리 등을 이제 키워나가면서 패키지로 메모리를 묶어주는 비즈니스도 하는 것이라고 전합니다. 금요일 늦은 오후인데 당초 예정된 강연 시간인 80분보다 15분가량 늘어난 시간에도 학생들은 만족하는 모습이었어요. 여기서 보니까 통합 그 석박사 과정 같은데 학생이 AI에 대해서 강조하고 꿈을 위해서 이것저것 시도해보면서 실패를 설계하라는 등의 내용이 인상적이었다. 그런 또 소감을 밝히기도 했네요. 나름대로 아이들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좋은 인재들이 좀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데 가가지고 많이 배우고 실력을 좀 많이 키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현재 그 애플과 인텔의 홈페이지 그 PT라고 하죠. 프레젠테이션과 비교했을 때 구성이 더 직관적인 데다가 세련미도 갖췄네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국내 한 기관 투자자가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직후에 이 같은 평가를 내놨습니다. 삼성전자 기업 설명회 IR팀이 회사 홈페이지에 투자자 정보 섹션과 실적 PT 등의 그런 구성과 디자인을 6년 만에 바꿨다고 합니다.
회사 재무나 그 주식, 지배구조 등 그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자 투자자들도 쿨해졌다. 그런 평가를 현재 하고 있다는 거죠. 전자학계에 따르면 삼성은 최근 홈페이지에 투자자 정보 섹션 구성을 대거 바꿨는데 투자자 정보 섹션 상단에 가로로 재무정보, 공시, 실적 발표, 그 IR 행사, 주주총회, 주식 정보, ESG 이렇게 카테고리를 분리했네요. 기존에는 중구난방으로 커져 있거나 두세 차례 클릭해야 찾을 수 있었던 정보를 한꺼번에 모았죠. 여기에 ESG 카테고리에 지속 가능 경영 관련 자료를 새로 추가를 해요. 온실가스 배출 움직임 등 그 친환경 경영 전략과 인권 신장 활동, 친환경 제품 등의 정보가 담겨 있어요. 실적 PT 자료도 확 바꿨는데 올 1분기 PT는 1993년부터 삼성전자를 상징하던 색깔인 삼성블루를 기본 바탕으로 했어요. 삼성블루의 검은색하고 하얀색 등 세 가지 색상으로 PT를 구성했고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연두색, 하얀색 등 5가지 색상을 중구난방식으로 사용해서 통일성과 가독성을 훼손한 종전과는 크게 달라졌고 PT 글꼴도 하나로 통일했어요. 종전에는 맑은 고딕과 태굴림 등 여러 글꼴을 섞어서 사용했거든요. PT 앞장에는 서병훈 삼성전자 IR 팀장을 비롯해서 8명의 실적 컨퍼런스 콜 발표자의 그 프로필 사진과 간단한 소개글도 포함했고 이 PT에는 실적과 재무정보의 지속가능 경영 활동 및 성과면을 새로 추가를 했습니다. 이면에는 매분기 지속가능 경영 활동을 담았죠. 삼성전자 IR팀은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지에서 글로벌 100대 기업의 홈페이지하고 PT를 참고해서 이 같은 개편 작업을 올해 4월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외국인들하고 기관 투자자들의 반응도 좋은 편이에요. 삼성은 시장과의 소통기를 넓히고 있고 올 들어서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진행한 IR 행사는 17회로 작년 동기보다 한 4회 정도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좋은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도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PD 자료 참고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제조업체가 직접 설계해서 만든 반도체가 스마트폰, 자동차 등 완성품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어요. 이 맞춤형 반도체가 완성품 성능을 높이고 외부 반도체 의존도를 낮춰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인데 애플하고 테슬라 등 전 세계 주요 제조업체들이 이 반도체 자급자족에 나선 이유입니다. 업계에 따르니까 애플이 지난 5일에 열린 14개 개발자 회의에서 공개한 그 혼합 현실 헤드셋 비전 프로에는 애플표 반도체인 M2하고 R1이 탑재됐어요. 애플 컴퓨터 맥에 주로 사용되는 M2는 그 CPU랑 그래픽 처리 장치 GPU 등 여러 기능을 통합한 칩인데 특히 이번에 눈에 띄는 것은 R1이에요. 애플에 따르면 이 칩은 헤드셋에 12개의 카메라하고 5개의 센서, 6개의 마이크에 들어오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기능을 담당하는데 눈을 한방 깜빡이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8배 빠른 12m초 안에 이미지를 화면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부분을 애플 헤드셋의 강점으로 꼽아요. 기존의 메타 등이 선보였던 MR 헤드셋은 퀄컴의 스냅드래곤 XR2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은 비전 프로에 최적화된 자체 설계 시스템 온칩을 사용하고 있고 다른 업체보다 반도체 성능 면에서 우위를 가졌다. 기존 업체가 갖지 못하는 진입 장벽이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애플은 스마트폰하고 PC 등을 만드는 제조업체이지만 일찌감치 반도체의 중요성을 눈치챘고 완성품에 맞는 이 반도체를 직접 설계해서 넣어야 제품 완성도가 높아지고 소프트웨어의 연결도 매끄러지기 때문이죠. 애플은 영국 반도체 기업 그 ARM에서 아키텍처를 받아가지고 자사 제품에 맞게 칩을 설계를 합니다. 자동차 뼈대만 사들여가지고 애플 입맛에 맞는 차량을 만드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는 제조업체는 애플만이 아닙니다. 테슬라는 이 분야 선두주자로 꼽히는데 테슬라가 설계한 반도체는 테슬라 차량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담당하고 이런 반도체 자급자족 전략은 2019년부터 이어진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속에서 테슬라가 급성장한 배경이에요. 전통적인 강자들이 반도체가 없어서 차를 못 팔 때에도 테슬라는 달랐다는 겁니다. 테슬라가 차량 통합 제어 시스템을 직접 설계를 해가지고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반도체 수를 줄여준 덕분에 공급 차질 사태를 피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시리즈에 이제 들어갈 모바일 AP죠. 엑시노스 개발을 쉽사리 포기 못하는데도 이러한 배경이 있는 겁니다. 이 수율 문제 등으로 갤럭시 S23에는 퀄컴 칩을 썼는데 갤럭시 S24에는 엑시노스를 다시 탑재해가지고 사용하는 게 삼성의 목표입니다. 그 프리미엄 시장에서 애플과의 승부를 좌우할 열쇠가 바로 AP죠. 결국 AP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 성균관대 교수 그러는데 제품을 차별하기 위해서 세트업체가 직접 반도체를 설계하고 그 칩을 이용해서 완성품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조업체뿐 아니에요. 그 메타와 아마존, 구글 등 이 빅테크 기업들도 최근에 독자 반도체 설계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고도화되다 보니 이제 GPU보다는 고성능의 효율성이 높은 AI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메타는 지난달 자체 설계한 고성능 반도체 칩인 MSVP하고 MTIA를 공개를 했어요. 이 고화질 동영상 처리하고 AI 관련 작업에 최적화된 반도체 칩인데 아마존 클라우드사에서 아마존 웹 서비스는 AI 반도체 인프란시아 2세대를 지난해 말 공개했고 이 칩은 데이터 센터하고 AI 스피커 알렉사 등에 쓰이네요. 구글은 최근에 AI 반도체인 텐서 프로세싱 유니츠하고 V4 이거를 장착한 슈퍼컴퓨터를 선보였습니다. 슈퍼컴퓨터. 이렇듯 요즘은 반도체도 자급자족이야. 자급자족. 빅테크들도 애플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결국은 자체 설계칩이 제품 성능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부지런히 잘 만들어야 할 거예요. 이제 엑시노스를 이제 좀 더 잘 만들어 가지고 퀄컴 칩보다도 더 성능이 좋게 만들어야지 애플 칩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AP를 만드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